안녕하세요. 스크래치 기초 강좌를 진행한 강사 김윤숙입니다. 네, 오늘부터 총 5회 동안 스크래치 기초 강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3.0 에디터를 설치해 볼 거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저장하기와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과 코딩이 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그럼 1차와 2차와 3차는 4차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이에요. 원래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시작됐고요.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원래 기계화가 됐어도 대량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만 있다고 모든 걸 할 수 있진 않아요. 인터넷이 발달돼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떤 게 더 추가가 됐고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 하면은 이 3차 산업에 지식과 정보가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많은 정보가 있긴 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아주 큰 정보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어디 의료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거나 그렇게 많은 우리 실생활에 연결되는 많은 부분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I라고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네, 저는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어요. 바로 코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어디나 떠있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어요. 자료를 그리고 클라우드상에 올려놓으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내가 작업한 자료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지 않아도 바로 다운로드해서 자료를 더 추가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 하면은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드론, 3D 프린터,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요. 그러면 또 사물 인터넷이 생각나죠?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기계와 기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떤 기계한테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게 다 코딩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제가 컴퓨터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컴퓨터는 2라는 답변을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코딩입니다. 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3차의 지식과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요.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기계와 기계가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등등등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딩이 무엇일까요?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바로 코드입니다. 코드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쉬우시죠? 네, 그리고 컴퓨터는 알아듣는 단어가 알아들게 되면은 어떤 명령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럼 컴퓨터 언어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컴퓨터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는 그리고 스크래치는 이 대표적인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도 많이 있지만 스크래치는 블록형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블록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크래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스크래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대표적인 블록형 코딩 언어입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스크래치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scratch.mit.edu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이 스크래치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롬에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보실까요? 이렇게 크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가끔 크롬이 안 걸려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엣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파리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저는 크롬을 사용하니까 크롬에 스크래치라고 한글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위에 스크래치라고 맨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스크래치로 들어가 볼게요. 네, 스크래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 사파리, 엣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롬에서 저는 열었어요.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첫 화면이 보이는데 이건 온라인 버전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만들기를 통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대신 회원 가입을 하면요. 탐험하기 등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스크래치를 이용하고 싶어서 스크래치를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버전은 스크래치를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래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리면 여기 중간 부분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체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요. 윈도우 그리고 맥이 있습니다. 내 운영체제가 매킨토시면은 맥을 선택하시고요. 내 운영체제가 윈도우다. 그러면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는 윈도우죠. 저도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바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 하단에 이렇게 스크래치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느리신 분들도 있고 더 빠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치를 하시는 동안 한번 스크래치를 둘러볼까요? 네, 여기 탐험하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유해요. 공유한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많이 하죠.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용 방법도 나오고 이렇게 스크립트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블로그로 작성을 깔 겁니다. 다 설치가 되셨나요? 네,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스크래치 셋업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2번 클릭을 하면 스크래치를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나 혼자 사용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 혼자 사용할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걸 할 거고요. 집에서 혼자 사용하실 거라면 only로 해도 됩니다. 저는 설치하는 화면이 뜨고요. 설치하는데도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떴습니다. 마침을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오프라인 버전의 스크래치가 열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다릴게요.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고 한번 첫 화면을 열어보세요. 오프라인 버전은 운영체제별로 운영체제에 따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지금 설치하시는 동안 잠깐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블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메뉴들이 있고요. 스크래치가 다 설치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파란색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메뉴입니다. 여기 부분이 메뉴이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바로 무대 영역입니다. 무대입니다. 무대 안에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고양이 캐릭터는 스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스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스프라이트 영역이 있어요. 여기 무대에는 스프라이트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하는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각 스프라이트마다 이렇게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무대가 있어요. 여기 스프라이트 뒤로 무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블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했죠. 이 명령어들입니다. 코딩을 위한 재료가 되겠죠. 이 부분을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재료만 있으면 안 돼요. 재료를 끼워서 맞추고 뭔가 명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데 여기 스크립트 영역에 가져다 놓고 실행을 시킵니다. 이 캐릭터는 스프라이트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코딩을 해주는 이 부분을 스크립트라고 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럼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래치를 누르면 스크래치가 몇 버전이라고 나와요. 버전 3.17.1이죠. 지금 3.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G구분 보이시죠? G구분을 누르시면 언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우리도 한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간혹 영어가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G구분을 눌러서 언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파일을 눌러보시면 새로 만들기도 있고요. 로드, 컴퓨터에 저장하기가 있는데 새로 만들기는 그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첫 화면이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어떤 블록들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파일을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전에 있던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이렇게 기본 화면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폴더도 만들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저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할 공간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가 후반부에 폴더를 만들고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편집하기가 있죠. 편집하기는 되돌리기가 있는데 되돌리기는 바로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보 모드는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움직임이라든가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튜토리얼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블록을 사용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이 생일카드 만들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프로젝트 이름에 생일카드 만들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생일카드 만들기가 됐어요. 메뉴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무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대가 있는데 무대에는 스프라이트들이 여기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터보 모드를 끄겠습니다. 깃발이 있어요. 녹색 깃발. 녹색 깃발을 누르면 실행을 하고 시작을 하고 빨간색을 누르면 멈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대 영역을 작게 크게 할 수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끄지 말고 전체 화면을 닫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프라이트라고 있어요. 네, 스프라이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휴지통을 눌러보시면 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스프라이트를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데 4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첫 번째를 누르시면 네, 스크래치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스프라이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리기를 누르시면 내가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로 가볼까요? 네, 서프라이즈를 눌러볼게요. 서프라이즈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랜덤으로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는 스프라이트가 랜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업로드하기가 있어요.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 이 부분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내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 같은 거를 배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로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만든 스프라이트는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2개의 스프라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프라이트 정보예요. 좌표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크기가 몇인지. 크기는 처음에 기본적인 크기가 100입니다. 이거를 줄이고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지 방향을 나타내 주고요. 여기 눈 표시가 있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해주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스크래치 화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상단에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 영역이 있습니다. 무대 영역 안에는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프라이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영역이 있습니다. 명령어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 공간이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업로드하고 기본 제공받기도 하고 그리고 랜덤으로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프라이트처럼 서프라이즈로 여러 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 왼쪽에 배경에 여러 가지가 생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놔두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배경. 농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밖에 배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커네요. 집 앞? 학교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살펴볼게요. 코드는 이렇게 9가지 영역이 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별로 비슷한 동작을 하는 블럭끼리 모아놨고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블럭을 찾기 힘드시면 이렇게 색깔로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마다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스프라이트에는 3가지 모양이 있고요. 농구하는 사람의
스프라이트에는 네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에는 모양이 한 개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소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누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위에서 선택하시려면 저도 잠깐 헷갈려서 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무대 영역을 선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프라이트 영역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입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꾹 누른 상태에서 스크립트 영역으로 가져오고 손가락을 뗍니다. 그럼 블럭이 하나 스크립트 영역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블록을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블록을 가져다가 팔레트 영역에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졌어요. 그 전에 사라진 걸 다시 나오게 하는 게 모양 되돌리기죠? 모양을 되돌립니다. 되돌리기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양을 되돌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블럭을 누르면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클릭하기를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에서 안녕이라고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안녕 하고 또 움직였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먼저 10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녕이라고 2초 동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10만큼 움직였습니다. 이건 컴퓨터에서 순차라고 불러요.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명령을 실행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이거를 순차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시진 않으시죠? 이해가 가시나요? 스프라이트를 생성해 봤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움직여도 봤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스프라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스크립트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을 선택해 보면 스크립트 영역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스크립트 영역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스크립트 영역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앉아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 앉아있는 사람의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코딩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서 있는 사람한테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아주 중요해요. 나는 앉아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싶었는데 서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스프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있었는데 1번을 이동시키고 싶으면 1번 스크립트 영역에 블럭을 조립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스프라이트마다 각각의 스크립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은 스프라이트, 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코딩을 해주면 돼요. 너무 어렵죠? 이름이 비슷해서. 스크립트, 스프라이트. 네. 이미지. 이 무대 영역에 있는 거를 스프라이트. 더 길어요. 그죠? 그리고 스크립트. 뭔가를, 스크립트라는 말은 코드, 이런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이렇게 코딩이라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오늘 만든 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려면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되니까 폴더를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맨 위에 새 폴더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간혹 새 폴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새 폴더가 생기는데 여기에 이름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스크래치 지금 기초 강좌죠. 그래서 저는 스크래치 기초라고 쓰고요. 김윤숙 제 이름을 썼습니다. 네, 이 폴더는 스크래치 기초 프로그램을 저장할, 프로젝트를 저장한 제 폴더라는 의미예요. 폴더를 저장할 때 어느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때 어느 공간에 저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기 쉽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스크래치 기초 김윤숙이라고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좀 키울까요? 네. 너무 커졌습니다. 다시. 네.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크래치 기초라고 나타났습니다. 폴더를 다 만드셨나요? 네, 그럼 다시 스크래치를 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파일이 있고 컴퓨터에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스크래치 기초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그 폴더를 눌러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직 하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에 보시면 제가 아까 파일명을 생일카드 만들기로 변경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도 생일카드 만들기로 생긴 겁니다. 여기를 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을 누르셨나요? 네.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저장이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꿀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바꾸고요.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하고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기초에 생일카드 만들기,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게 있죠. 그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장했던 대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늘은 1차시죠. 1차시 수업 때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2차시 수업이 됐어요. 2차시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1차시 거를 불러왔어요. 불러오고 나서 여기다 다시 다른 동작을 했습니다.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벤트에 가서 클릭을 녹색 깃발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저는 이렇게 반복하기를 가져와 볼게요. 네, 직접 프로그램 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고 오늘 한 프로젝트를 다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파일을 누르고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자시에 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더 추가된 거를 다시 저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름은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그냥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덮어 쓰는데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이때 바꾸면 그 전에 있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1, 2, 3, 4차를 5차까지 다 따로따로 프로젝트가 남아있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름이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일카드 만들기 2번째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폴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기초. 그럼 2개가 생겼어요. 보이시죠? 생일카드 만들기 첫 번째 만든 거, 두 번째 만든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1, 2, 3, 4, 5차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스크래치 기초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4차 산업과 코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폴더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수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생일카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